남아산업은 42.1%였습니다. 작년인 2021년에는 53.4%. 컨디션이 안 좋아도 장비가 문제라고 바꾸는 분들이 채가 잘 안 맞는다고. 이게 잘 안 맞는 채라고. 우리들끼리 모여서는 많이 할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또 스크린 골프가 빠르게 확장이 됐고 22년 1분기에도 골프존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결국은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박중선 위원님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그 스몰캡들 또 굉장히 빠르게 또 다양하게 많이 또 발굴하시고 자료를 많이 쓰셔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IPO 기업 위주로 또 많이 봐왔고 지금까지도 그 IT 기업 위주로 많이 봐오다 보니까는 뭐 시장에서 이제 되게 중소형주는 기존의 종목보다는 또 신규 종목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락 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아니 얼마 전에 거의 100페이지 가까운 요 리포트를 쓰셨어요. 골프 산업 관련된 리포트인데 사실 이제 골프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빵 뜬 한 번 반짝하는 사업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뭐 관련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하기도 거의 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야 이게 2020년 반짝이 아니었나 본데 또 이런 생각들도 갖게 돼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는 알지 못했던 그 골프 산업에 대해서 오늘 박종선 위원님한테 관련 기업들까지 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골프 산업 현재는 좀 어떤 흐름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냥 반짝이 아니었고 데이터로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코로나 상황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호황을 누렸고 그런 사업들이 이제 숫자로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이제 걱정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수혜로 끝나고 그 뒤에는 피해주가 아니냐 이런 의식들이 강한데 이건 하나의 이제 그 산업이고 사람마다 어떤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그전에 못 즐겼던 골프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런 층이 위아래로 좀 더 넓혀졌어요. 20대, 30대 또는 50대, 60대로. 그러면서 오히려 즐기는 층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코로나 상황이 벗어나더라도 이러한 층들의 수요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국내 위주에서 활동하던 거를 해외까지 여행으로 연결된다면 오히려 수요층들은 더 넓게 다양한 형태의 레저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활동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골프 산업 내에서도 어떤 카테고리에 있느냐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은 저는 골프 산업의 기본 산업이나 파생 산업 전부 다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제 걱정하신 분들은 뭐 우리 일반인 좀 거리가 먼 골프 회원권 가격이 많이 좀 다운되지 않을 거냐, 해외로 나가면서 그동안 올랐던 게 어느 정도 빠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 2020년도부터 회원권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이지. 부킹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아마 해외를 나간다고 해도 해외 나가는 수요층이 그렇게 이제 많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는 부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그런 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치솟았던 골프 회원 가격은 좀 낮춰질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특성이 있다. 그 외에 뭐 골프 용품이라든가 골프 웨어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계속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밖으로 이제 해외로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 골프 자체를 즐기는 골프 인구 자체가 많이 늘었다라는 데서 기인해서 보면 될까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제 자료의 6페이지에 보시면 골프장 이용객 수, 즉 18홀을 한 번 이상이라도 돈 골프장 이용객 수가 나와 있는데요. 2016년에서 18년까지가 거의 3,600만 명에서 3,800만 명 사이로 거의 큰 증가 없이 있었는데 2019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면서 실은 2019년에 처음으로 4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2년 사이 2020년과 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약 1,000만 명이 더 늘어나면서 2021년에 1년간 5천만 명 정도의 이용객이 늘어났다. 한 번이라도 골프장을 다녀간 사람.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 이제 인구
그렇죠. 딱 맞먹는 네. 수준이 그래서 됐네요. 이게 그 이전부터 이런 증세, 2019년에 그런 증상이 있었긴 합니다. 네. 높아지는 게. 근데 결국 20년, 21년에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결국은 3천만 명 시대에 있던 2018년 이전에서 5천만 명으로 2020년 늘어났고요. 뭐 아시겠지만 골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네. 다시 안 갈 수는 없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골프에 치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골프의 사용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 횟수도 네.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 비해서 또 뭐 부킹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네. 골프장은 증가폭이 적습니다. 거의 약 지금 500여 개 초반인데 네. 1년에 한 4-5개 정도밖에 이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인구 또 늘어나는 골프 인구에 대비해서 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전히 그래서 골프장의 부킹은 뭐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또 이게 젊은 사람들이랑 또 여성들도 새롭게 또 많이 유입된다면서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10대, 20대, 30대를 뭐 총칭해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히 이제 20대, 30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우선은 이게 뭐 그 특별히 해마다 골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네. 이제 어떤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 골프 소비액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그림인데요. 네. 10페이지에. 일부 카드사에서 나온 건데 2019년 4월 대비 2021년 4월, 즉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명확히 네. 갈라진 그런 시기를 보고 그때 당시에 골프 관련된 소비액을 좀 분석을 해본 건데 결국은 20대, 30대에서 뭐 비중은 작지만 전전년, 즉 2년 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100% 이상씩 증가를 했고요. 사용액이. 40대는 뭐 56%까지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 골프 소비액이 계속 그 젊은 세대로 의해서 좀 더 큰 증가율을 보인다. 그게 이제 MZ세대가 결국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뭐 그렇게 큰 돈을 가지진 않았지만 뭐 자기 중심적 소비 위주, 그다음에 저축보다는 어떻게 자기 만족에 의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여가 증시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SNS에 올려가면서 사진 잘 나오죠. 인스타그램이든 그런데 올리면서 자기 만족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옷도 예쁘고 용품도 고급지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또 여성 골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기도 카드사에서 2019년 상반기 대비 21년 상반기에 신용카드 이용해서 여성이 골프장을 이용한 건수를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 비교 전과 후를 보면 30대에서 거의 40%가 증가했고요. 또 특이하게도 60대 어르신 여성분들도 58%가 증가를 해서 30대와 60대 여기서 큰 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 골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여성 골퍼가 유입되면서 좋은 거는 뭐 거기 밑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골프 소비 금액이 훨씬 큽니다. 아, 여성분들이 큰 아무래도 소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증가율로 따졌을 때.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남성들은 뭐 골프 의류 쪽이 이제 가장 금액이 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분야인데 남성은 한번 사면 뭐 계절에 한번 바꿀 수 있겠지만 계속 입죠. 여성분들은 뭐 어떤 분은 나갈 때마다 하기도 하고 새로운 옷. 요새는 가격이 하도 비싸서 금액도 커지지만 또 일부는 너무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요새 골프 옷도 나갈 때마다 대여를 해서 가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합니다. 아, 골프복도 렌트가 돼요? 네. 뭐 1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기사 또 엄청 비싼 옷들. 골프장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들도 있고. 그렇죠. 요새 남성들은 또 달라졌어요. 남성들은 대부분 골프 의류를 평상복으로 좀 입는 그런 추세도. 그렇죠. 우리 또 출근할 때 뭐 부장님들. 특히 일요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다 이제 카라티. 제가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거의 출근하는데 그렇게 입고 오거나 아니면 친구들 모임이 주말에 있다 하면 가볍게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남자들 옷이 대부분 남성들 옷은 눈에 튀는 옷들은 아니잖아요. 색깔이나 이렇게.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무난한 디자인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튀는 옷이 많아서 사서 입기는 평상복 입기는 좀 그래서 아마 골프장에서 주로 좀 입는 경향이 세서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한 대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2020년, 21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게 2022년, 23년에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좀 약간 역기저 효과라는 것도 좀 나타나서, 이거 역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들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우선 골프 산업 자료를 나온 거 보면은 그 14페이지 보면은 네. 골프에 관련된 골프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를 이제 현대경제위원회에서 나온 건데요. 네. 2023년에 9조 원까지도 보고 2019년에 6조 원에 비해서 네. 거의 그 50% 이상 증가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산업이 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11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네. 40대, 50대는 이미 이제 골프장 이용 건수에 상당히 오래 많이 사용하던 세대고요. 네. 근데 이제 20대, 30대가 남성이나 여성 다 뭐 합쳐서 상당히 많이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새로운 수요층으로 옮겨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요 세대들의 이용률은 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또 특이한 거는 네. 연세를 드신 50대, 60대, 저도 이제 50대 포함되지만, 네네. 50대, 60대의 이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용 건수가. 특히 60대, 예, 60대도 증가율이 지금 58%, 41%, 여성이 58%도 증가했고요. 남성이 4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카드 사용 금액이기 때문에 네. 좀 뭐 숫자로는 좀 명확하게 연계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20, 30대 젊은 층과 50, 60대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좀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하나의 수요층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국내 골프장은 여전히 호황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거의 한 10년 전에도 예전에 MB 정부 때였나? 거의 DJ 정부 때도 이야기 나도 막 골프장 그 대중화 네. 뭐 이런 정책들이 막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신경을 안 써도 알아서 대중화가 진짜 많이 됐네요. 그거는 이제 그 영향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8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정책적인 영향. 네네. 원래는 이제 그 회원제 위주의 골프장이 줄을 이뤘었죠. 그 다음에 네네. 퍼블릭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 레저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도 대중 사람들한테 많이 오픈을 해서 대중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대중제 퍼블릭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퍼블릭 골프장. 네네. 그래서 이제 퍼블릭 쪽으로 세제 혜택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회원제 안에서는 극명하게 갈렸어요. 회원제 중에 안에서 이제 괜찮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네. 그런 쪽은 여전히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됐었지만 일부 그 회원제를 처음 오픈하고 뭐 몇 년 내에 도산하는 또는 부도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발생을 그랬죠.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거나 또는 뭐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바꾸면서 이제 많이 살아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면 그 이용 고객 수로 본다면 뭐 6대 4 정도 네. 또는 6.6이니까 뭐 거의 66%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의 그 퍼블릭 매출 비중이 저희 60%까지 와 있고요. 실은 그 개수로도 따져도 약 500여 개 초반 중에 네. 3분의 2 정도가 퍼블릭이 됐습니다. 이게 바뀐 거죠. 한 10년 전하고. 그죠. 회원제보다 이제 퍼블릭 쪽으로 네. 약간 세제에서 좀 유리한 게 있고. 세제 혜택도 유리했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원제는 어느 정도 초기에 고객들에 의한 회원비로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퍼블릭은 계속 이제 신규로 그렇죠. 들어오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 구조 면에서는 퍼블릭 쪽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거의 다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게 많아졌죠. 근데 또 골프장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회원제 골프장이랑 퍼블릭 골프장이랑 그 그린피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네. 원체 최근에. 퍼블릭도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네. 예, 하여튼 그건 좀 불만이기는 그거는 뭐 제가 아니라 취재를 해서 내놨어요. 여기에 쓰기는 좀 그래서 안 썼는데 네. 그 40여 개의 퍼블릭 골프장의 요금이 네. 회원제보다도 비싼 비싸다. 골프장이 한 40여 개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몰리니까 네. 예, 그렇게 배짱 영업이 이제 가능한 그쵸. 거죠. 네. 그거를 나타내는 것도 배짱 영업이라고 좀 하면 그런데 네. 7페이지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아, 이익률. 네. 오. 그 전체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
31.8%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거는 30%대 영업이익률. 이거는 이제 오픈된 곳과 오픈되지 않은 곳들을 해서 골프협회에서 레저산업연구소에서 나온 거고요. 네네네. 제가 실제 여기 이제 기업 중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이 리포트에 하나 담겨 있는 게 남아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 여기 지금 동기에 31.8%라고 그랬는데 남아산업은 42.1%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네. 42%. 네. 근데 와. 더 재밌는 거는 작년인 2021년에는 53.4%입니다. 53%가 나왔다고요? 네. 100만 원 벌어서 53만 원 남기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남아산업은 서울 지역에 있는 그 골프장 가격의 반값이 아, 지방에 있으니까. 무안 CC. 무안? 무안 CC로 운영하는 54월. 전남 무안에 있는데. 야, 그래서 서울 지역, 서울 근교 지역보다도 가격이 2분의 1, 반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이거를 그 관련 기업 이야기 하면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앞부분에서 같이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스크린 골프장.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뭐 앞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 산업으로 접근하면 골프존을 포함한 스크린 그렇죠. 골프장의 이런 산업을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연관된 골프 용품 사업. 네. 네, 그쪽을 더 하나 더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골프 의류.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골프, 스크린 골프에서 보시면. 스크린이 사실 2020년이었을 거예요. 네. 골프존이 한 2.5배 올랐죠, 주가가. 네. 그거 보고 사람들이, 골프 치러 나갈 게 아니라 골프존을 샀어야 되는데. 그쵸. 스크린 골프 찾아갈 게 그걸 샀어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을 하셨는데, 21년에도 그렇고. 또 그렇죠. 약간의 조정은 좀 있다 하더라도, 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네네.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뭐 실적도 당연히 좋아진 건 있고요. 네. 그 골프존 가맹점 수가 꾸준히 느는데요. 실은 2018년, 19년에도 좀씩은 늘었습니다. 뭐 100에서 200개 정도 가맹점들이. 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200~300개씩 계속 해마다 늘어나서 지금 2021년 말 기준으로 1768개 그 사이트 우리는 이제 매장이죠. 매장이 생겼고요. 그 이전에는 뭐 2020년 1,400개 정도 수준이었고. 근데 올해 지금 벌써 제가 이거는 이제 뭐 당사 추정치인데 2,000개 이상이 될 거라고 봤었는데 벌써 됐어요. 1분기에. 1분기 만에. 네. 거의 요거는 거의 연말 기준 2,000개 정도 예상하셨던 2,000개 건데. 이제 후반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 올해 더 나올 수 있을지도 있고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존의 가맹점. 네, 가맹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또 빨리 봐야죠. 라운드 수라고 그러죠. 네네. 네, 라운드 수도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운드 수에 의해서 그 금액을 받는 시스템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18홀당 얼마. 매출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반영이 돼서 그리고 이렇게 가맹점이 늘어나면 이 회사는 또 하드웨어도 판매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기계장비. 골프장은 여전히 늘어날 수 있고요. 네. 그 15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이것도 카드사에서 좀 조사한 자료를 인용한 건데 그 2019년과 21년 아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봐서 남성 20대가 54%가 증가를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에 20대가 이제 뭐 그전에는 20대들은 밖에서 놀았는데 거의 당구장 가거나 PC방 가거나.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30대도 32% 정도가 늘어났는데 40, 50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폭이 적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저 특이한 건 60대가 또 50%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가 54% 늘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에서는 남성 그 20대 증가폭이 훨씬 높았지만 또 역으로 치면은 또 여성 골퍼들 중에는 60대, 50대 증가폭이 눈에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스크린에 예전에 다니던 분만 다닌 게 아니고 다니던 분들이 계속 데리고 온 거죠. 그 5, 60대 같은 경우는 가족들끼리도 많이 가요. 가족도 가고 모임도 좀. 그렇죠. 뭐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모임이 있으면 가서 1차는 어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든가 하고 2차를
파가 나눠졌죠. 옛날에는 당구장 가냐, 뭐 커피 마시냐 이렇게 돼서 두 파로 나눠서 하거든요. 네네네. 끝나면 모여서 파하고 집에 네. 가고. 근데 요즘은 당구장보다는 스크린을 가는 경향이 많죠. 요즘은 하도 잘하는 데가 많아서 스크린 안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하고 좀 기다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커피 마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네네. 여기도 이제 거의 부킹입니다. 그렇죠. 주말에는 스크린 네, 골프장 맞아요. 친구들이랑 가려면은 거의 당일 예약이 어렵기도 하고요. 이제는 예. 이것도 거의 부킹 전쟁인데. 네, 그래서 결국 스크린 골프도 여전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꾸준히 어느 정도 이 새로운 20대, 30대 유입도 있고, 그 다음에 50대 이상 이분들이 뭐, 여기는 60대까지만 정의를 했지만 그 네. 이상의 나이가 드셔도 그런 습관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계속 유지될 거라 보고 또 한 가지는 스크린 골프장들이 그냥 와서 잠시 즐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네. 커피도 마시고 이런 어떤 레저 형식으로 좀 전환도 되지만 네.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옛날 헬스장에서만 골프를 연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스크린 골프장 가서 연습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서 GDR 같이 이렇게 대형 스크린을 갖춰놓고 체계적으로 또 골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또는 와서 교육도 받고 요새 카카오마저도 이제 요 스크린 골프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에서는 좀 스크린 골프가 이런 건 있어요. 한번 어디에 예를 들어서 골프존에서 초기에 자기가 연습을 해버렸다 그러면 네네.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좀 자기가 안 맞는 느낌이 들거나 이상해요. UI, UX 네. 왠지 뭐 쓰던 핸드폰 이런 거 쓰는 것처럼. 거죠.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 갤럭시 폰을 쓰다가 네. 아이폰 쓰면 이상하듯이 네. 저도 이 초창기에 골프존 외에도 되게 한 서너 개 나왔다 다 좀 없어졌지만 네. 갈 때마다 결국은 다 골프존으로 왔거든요. 그쵸. 가서 쳐보면 이상하니까. 그렇죠. GDR 계속 쓰게 되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카카오에서 공략하는 전략이 MZ 세대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부터. 네, 시작하는 사람을 그냥 초기 잡으려고 푸하라고 그래서 프렌즈 아카데미 네, 네. 이런 식에서 한번 배우고 여기서 연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 익숙해져 가면서 또 신세대 공략으로 인해서 뭐 새로운 층이 락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부터 계속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아마 골프존에 익숙한 사람은 가서 하기엔 좀 맞아요. 힘들 거예요. GDR 하던 사람은 GDR 있는 매장만 찾아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거기 자기 기록이 다 남아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그래도 스크린 골프는 여전히 시장이 좋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프 용품 쪽은요, 어떨까요? 이게 사람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골프 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 역시 한국 사람이 이제 장비빨이라서. 네. 본인이 연습 부족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네. 장비가 문제라고 바꾸는 분들은 채가 잘 안 맞는다고. 이게 잘 안 맞는 채라고. 네. 그리고 또 옆에 누가 잘 맞으면 그 채 뭐냐고 그래서 한번 쳐보자고. 그 채를 뭐 쳐보자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으면 그날만 잘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처음 만지는 채는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힘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잘 맞을 수가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런 면에서 골프 용품들은 계속, 신규 골프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소비가 일어나지만, 또 서로 이렇게 경쟁 심리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골프 용품의 수입액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수입액이 그전에는 좀 플랫했었는데 2020년, 21년 역시 이제 크게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 골프용품 중에 가장 많이 수입하는 건 역시 골프채입니다. 골프채. 골프채하고 골프채 부품. 그래서 85%가 이쪽에서 발생합니다. 아마 거의 다 이제 이게 뭐 일본 위주일 수 있죠. 일본의 채들이 많으니까. 일본 채가 제일 거의 많을 거고 또 뭐 미국 쪽. 또 왜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미국 동양채가 맞다. 일본 스펙이 맞다 뭐 이러고. 아무래도 그래서 골프채 수입액이 가장 뭐 비중도 많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뭐 2020년에 16%, 21년에는 3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골프채 요새 뭐 어지간하면 또 몇 번 치면 또 바꾸기도 하시는 분도 계셔서 골프채 시장은 여전히 좋고 그다음 또 골프용품으로 눈에 띄는 게 거리 측정기입니다. 아무래도 뭐 요즘 다 뒤에 하나씩은 차고 다니죠, 허리에. 허리에 그거 없으면은 이게 요즘에는 KD 분한테 여기서부터 지금 몇 미터예요? 뭐 물어보면은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서 다. 그리고 캐디분도 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죠. 예, 요새 캐디분들도 하도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예, 잘못 불러줬다고. 예, 그래서 직접 와서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 1m, 2m 차이를 엄청 신중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자기가 프로도 아니면서 막. 예. 뭐 우리는 방향이 어디예요 하고 그냥 치는데 그래서 거리 측정기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도 좀 걱정하는 게 너무 골프장 쪽에 금액이 커지고 뭐 하다 보니까 네. 일부 퍼블릭 쪽에서 금액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캐디 쪽 캐디 분들도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요, 인력난이. 그래서 노캐디 비중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한다면 뭐 캐디 분한테 의존도가 급격히 이제 거리 측정기로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카트도 본인이 운전해서 다니고 백도 자기가 메고 다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캐디, 난 노캐디로 캐디 없이 우리가 카트 운전해서 가고 싶다. 이게 거의 선택권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붐비면 안 하죠. 못 하죠. 네네. 그러니까 캐디 분들을 뭐 어디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거는 별개고 네. 골프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네. 앞뒤 간의 시간 간격에 적당히 잘 맞춰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골프장 운영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캐디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사람들끼리 맡겨놓으면 자기네들이 계속 치고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또 요새 골린이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분들이 그냥 계속 앞에서 하면 모든 게 다 밀려져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골프장 운영 자체가 좀 난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노캐디 쪽에 어떤 게 있었던 때가 네. 이렇게 부킹이 어렵지 않았던 때, 뭐 좀 여유가 있었던 새벽 코스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뭐 야간에 일부 코스를 그렇게 해서 여유 있는 분들 시간 타임을 지금 6분, 7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한 10분 이상씩 줘서 황제 골프. 반대. 그다음에 이제 뭐 골프 매니저 쪽 그러니까 캐디 정도가 아니라 네. 매니저 한두 분 정도만 운영해서 중간 쪽에서 살살 조정만 시간만 좀 조정해 준다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보자면 거리 측정기는 지금 네. 봐서는 침투율이 한 30% 됩니다. 10명 중에 3명. 근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패션 상품이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방송에부터도 보면은 요새 골프 방송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예, 그거 뭐 괜히 연예인들이 한번 이렇게 보고 하는 장면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대강 알 거예요, 거리가. 그래도 그 거리 측정기도 효과도 이게 또 있고요. 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격도 비싼 건 엄청 비싸고. 네, 요새 이제 하도 이 레이저형 이거 레이저형이거든요. 네. 레이저형 같은 경우는 하도 단가들이 많이 낮춰진 것도 나오긴 하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프 옷 같은 게 싸다고 입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이름 있는 걸 입듯이 명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션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싼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또 명품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화면에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게 손목에 차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 망원경처럼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모니터를 달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시계형하고 네. 갤럭시하고 같이 갤럭시 워치하고 같이 해서 나오는 시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저형으로서는 두 개 정도가 많고요. 그래서 보이스 캐디의 그 VC 보이스 네. 캐디는 다 골프 치는 분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VC라는 회사가 이제 거리 측정기 국내 상장이 돼 있죠 최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프용품 시장도 나쁘진 않다. 네. 잠시만요. 네, 물 좀 드세요. 제가 코로나 확진을 45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잔기침은 남아요. 이거. 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골프 아까 스크린 골프하고 그 골프용품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골프웨어 쪽도 네. 수에다 골프용품이나 골프웨어도 리오프닝으로서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인데 네. 아마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나가기 전에 살 거니까 그쵸. 예, 국내 수요나 해외 수요나 오히려 네. 같이 일어날 거다 보고 있어서 골프웨어도 마찬가지죠. 이미 다 세팅해서 뭐 첫날 입을 거 2박 3일 3박 4일 간다면 아마 하루하루 바꿔서 가져갈걸요. 여자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그렇죠. 남자들은 뭐 한 벌 가지고 가서 입을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게 뭐 동남아 지역이나 이렇게 하면 땀 많이 나서. 네. 네, 또 뭐 여러 걸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골프 인싸에 올리기 위해서 네. 여성분들은 골프를 18홀을 도는데 네.
그 사이에 옷을 한 번 갈아입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그늘집에 가서 네. 잠시 그 막걸리 한 잔을 하든 잠시 쉬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그래서 결국은 의류 사업은 된다. 보여주는 스포츠이기도 네. 하고 올해도 이렇게 성장세 이렇게 네, 그래서 골프류 23페이지 보시면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우리나라 패션 쪽에 네. 그 의류 쪽 시장은 오히려 그 코로나 상황 때 오히려 더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좀 소폭인데 리오프닝 된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인지 2021년에 7.5% 정도 네.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밑인데요. 골프웨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얘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계속 거의 평균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어요. 골프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의류들은 경기도 타고 어떤 분위기, 네. 물가의 영향을 받고 이런데 골프류는 그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고소득층이 또 많이 또 소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해서 아까 고소층도 있기, 아까 일부층들의 수요도 있지만 아까 젊은 세대들이 예,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유입되고 막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두 자릿수 성장이 의미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일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대세는 아니다 보지만 그 24페이지에 보면 네. 백화점이 이제 고가 브랜드 위주로 많이 팔잖아요. 네. 그래서 백화점 3사의 이제 골프 웨어 3년간 이게 증거폭인데 눈에 띄죠. 네. 예. 뭐 2배는 아니더라도 2020년은 그래도 한 뭐 10%대 중반이었는데 네. 2021년 올해는 지난해는 골프웨어 관련된 증가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위층들의 수요도 있지만 MZ세들의 수요층도 상당히 크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SNS의 인싸 문화도 영향을 줬다. 그 인싸라고 발음하시는 건지 인스타라고 발음하시는 건지 인스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인스타를 인싸로 발음을 하셔가지고 일거양득이네요. 원래 요새 다 인싸라고 합니다. 예.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인스타 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그 자료 배경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상위층이라 하면 5, 60대가 많다고 봐야 되는데 50, 60대는 10%에서 20%밖에 안 됐고요. 증가율이. 거의 대부분 20대, 30대에서 거의 증가폭이 큽니다. 결국은 골프류도 네. 이 20대, 30대 층에서 이번에 그 백화점이 이런 신세계 백화점이 자료지만 네. 2030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골프 우리의 가격 이 상승 요인도. 대부분 고가 브랜드 쪽으로 몰리나요? 어때요, 이게? 아무래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골프웨어는 당연히 이제 고가가 중가보다는 더 많고. 우리 일반 패션복보다는 훨씬 비싸죠. 그리고 또 오히려 비싸야 더 잘 팔리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골프 의류 사는데 그냥 가성비 따지겠다고 싼 거 사서 막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고 또.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예. 브랜드가 없으면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저는 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대부분 이제 남성 골퍼들은 그쵸, 한두 벌 사가지고 명품을 사서 어디 가서 좀 해야 될 자리는 그거 입고 가지만 편한 친구들이나 이럴 때는 또 굳이 뭐 덜 하죠. 그렇죠. 또 요즘에는 그 골프웨어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게 뭐냐면 기존의 뭐 레깅스라든지 약간 아웃도어 스포츠 하던 데서도 이제 골프 의류로 많이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저변에 또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골프 의류도 되게 또 요새는 뭐 새로운 PXG 같이 이런 골프웨어 또 30, 40대가 되게 즐겨 입는 층들이 또 생겼고. 그 브랜드 브랜드도 로고 좀, 대문짝만한 거. 네, 브랜드도 다양화됐고. 네. 또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남성의 한 50대 이상들은 평상복으로 외출복으로 골프 옷을 입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트렌드는 예전에 우리가 등산복을 평상복으로 입는 한 10여 년 전 그걸 한 5년 이상 갔죠. 그래서 거의 뭐 빨주노초 파란복 그래서 이렇게 산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 등산복을 입고 나오고 해외여행을 등산복을 입고 가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외국 사람들이 논란이 되고 저 옷 입은 사람은 다 뭐 알프스에 해외여행 가는데도 등산복 입고 갔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잡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부의 어떤 문화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거는 이제 거의 그런 모습들은 많이 없어졌고 좀 이제 단정하면서 심플한 옷들 그다음에
어디든지 뭐 좀, 이게 골프웨어들이 실은 통풍도 좋고, 네. 이 운동하는데도 지장 없을 정도로 다 탄력이 좋은 그쵸. 옷들이 있잖아요. 일상보로도 편하니까. 그리고 주위에 막 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운동을 할 때 걸치적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심플합니다, 디자인이.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런 옷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저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문화가 그쵸. 뭐 꼭 그 5, 60대가 아니라 3, 40대한테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상 외출복 또는 뭐 친구들 만날 때 편하게 입는 옷으로 골프웨어가 또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변도 넓혀지고, 여기 보니까 그거 있네요. 반바지를 허용하는 골프장이 급증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골프장에 갈 때, 예. 뭐 혐오감을 준다고 그래서, 예. 이제 외국에서도 그런 걸 못 입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좀 다르다고 봐요. 외국인들, 이런 얘기하면 좀 못 듣게 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은 네. 이제 아무래도 반바지 입고 뭐 반바지 편하게 입으면, 치죠. 근데 이제 일부 뭐 반대하는 데 있어요. 명품 네. 골프장 이런 그렇죠, 데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문화가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도 보면 반바지를 허용하지 않는 골프장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퍼블릭이 나오면서 좀 허용이 됐고 명문들도 서서히 좀씩 일부 회원제들도 뭐 그런 게 열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다고 봐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클럽하우스에 또 카라트를 입고 들어가야 되고 에티켓, 예, 에티켓 막 써 있고. 티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그런 규정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아니 예약 부킹하고는 문자 날라올 때도 써져 있잖아요. 예, 에티켓 그게 하여튼 좀 그게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라운드티 입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청바지도요, 어떤 데는 찢어진 청바지만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옛날에는 청바지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찢어진 청바지로. 그래서 그 옛날에도 반바지를 허용하는 골프장은 반바지를 입되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을 신어야 된다. 막 이런 규정도 있었는데 옛날 얘기가 돼가고 있네요. 이제 세상이 또 변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관련된 상장사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그 좀 골프장 자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본원 시장이 있고요. 이제 이거 파생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군으로 좀 나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들 유일하게 상장 회사가 남아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여러 사업 중에 일부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 자회사로 있든가 아니면 네. 일부 사업부로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네. 예. 남아산업 외에 이제 지금 최근에 그 골프존 계열이지만 골프존 카운티가 IPO를 청구를 해서 지금 올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존 카운티. 네, 골프존 카운티. 거기는 골프장 운영이 위주인. 예, 골프존 그룹에서 이제 그 여러 개의 그 실제 오프라인의 골프장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골프장 카운티고요. 네. 이 회사는 이거 외에도 이제 그 골프장 부킹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산업이 지금 매출액이 한 200억대 중반인데 네. 예, 골프장 카운티는 한 2천억대 중반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뭐 아까 남아산업이 50%까지 나왔지만 네. 요즘은 한 30% 중반 정도 본다면 상당히 큰 규모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700억대가 순이익이 700억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PR 10배만 해도 7천억대가 되고요. 만약에 20배를 하면은 뭐 1조가 넘어가죠. 1조 4천억. 그래서 약 1조 규모의 뭐 회사가 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린 골프는 뭐 여전히 이제 광대는 골프존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파생 시장으로 보면 아까 골프 웨어 쪽 크리스 FNC하고 카슬바작이 골프 옷 의류로는 전문적이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골프 웨어를 좀 사업부를 신설하거나 좀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골프 용품으로는 아까 거리 측정기 강자인 VC, 그다음에 코넥스의 골프존 데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존 뉴디놀딩스 여기 있는 이유는 국내의 어떤 골프용품뿐만 아니라 글로벌 골프용품을 가져다가 골프존 마켓을 만들어서 오프라인에서 크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골프존 뉴디놀딩스는 골프존의 어떤 지주회사 성격이 있지만 그 안에 한 85% 정도 매출이 골프존 유통에서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회사 이름을 바꿔서 골프존 커머스라는 회사로 바꿨고 이 회사를 또 상장 예정입니다. 골프 산업에 대해서는
뭐 아무튼 뭐 일부에서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골프계의 삼성전자. 네. 또 뭐 해외 진출도 거기도 또 뭐 열심히 뭐 또 해외 하고 진출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2, 3년 사이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주춤한데 다시 또 리오프닝 하면 해외 쪽도 좀 강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프존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골프존 한번 볼까요? 여기가 최근에 그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네. 지금 뭐 제가 리포트를 얼마 전에 썼는데요. 5월 2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상당히 이제 어닉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네. 그래서 어닉 서프라이즈 나온 이유가 지금 그 골프장 가맹점 수가 네.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41페이지 우측에 그 라운드 수도 여전히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2천만 회를 넘어갔어요. 분기에. 그래서 뭐 2천만 처음 지난 분기에 같이 이어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매출 구조를 보면 가맹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네. 가맹사업은 지금 아까 가맹점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드웨어 판매나 인당 칠 때마다 2,000원 나오는 네.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이 이제 가맹사업의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비가맹사업이라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좀 괜찮은 단지 가면 네. 아파트 단지 내에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데도 예. 그다음에 뭐 회사도 좋은 회사 가면 직원복지 있습니다. 차원에서. 직원복지 네. 차원에서 놔뒀는데 네. 그런 데 가면은 초기 설치비가 들어가고요. 아, 그다음에 유지비 보수비도 있겠죠. 근데 그 외에 또 사용할 때마다 그 이용 지역에 대해서는 또 2,000원씩 인당 받는 게 있고요. 그래서 비가맹 쪽도 하드 판매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이런 그 수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카데미 성격의 GDR 사업도 꾸준히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튼튼하게 회사가 좀 다각화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해외 쪽은 그렇게 뭐 2018, 19년도에 좀 늘어나면서 속도를 했었는데 2020년, 21년 사이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뭐 이거보단 더 큰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좀 이 정도지만 뭐 리오프닝 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사업 뭐 진출 속도는 좀 빠르지는 근데 못했던. 이제 국내에서 이걸 다 채워줬다고 그렇죠. 봐야죠. 국내에선 더 잘했고. 네, 그 GDR 같은 경우가 그 다음 장에 있는데 42페이지에 그 매장 수는 지금 확대 전략보다는 매장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인당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42페이지 오른쪽 위 그림이 그 금액은 계속 올라오는데 네. 왼쪽 그림은 회원 그 매장 수는 거의 늘지 않아요. 근데 회원 수도 그렇게 세게 늘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원당 재결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한 번 배워서 될 게 아니죠. 네. 오히려 한두 번 배워온 게 필드에 나가서 보면 다시 배워야 할 게 더 생기고. 그 골프라는 운동이 그래서 힘든 거죠. 계속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는. 그래서 실은 이것도 결국 스크린 골프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해보면 한 번 가서 재밌는 게임을 한 거잖아요. 네. 다시 가서 또 사용을 하듯이. 맞아요. GDR도 이게 한 번 다 배워서 무슨 점수 몇 점 나면 끝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맞아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회원 수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지만 네. 금액은 계속 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참 좋은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골프존도 하나의 플랫폼 사업이다. 이미 그게 이 회사가 꼭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 가맹점이라는 게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이 회사 소유가 아니라서 하나의 플랫폼을 인정 안 하는 거는 좀 아니다. 저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건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플랫폼에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2,000원씩 받는 것도 신기한 모델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골프존의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올리셨네요. 네.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뭐 어떤 잣대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높은 밸류에이션도 아니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또 이게 제가 아마 14, 15배 정도 수준일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업계에서 이제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아까 플랫폼이라 보면 상당히 크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지금 이 상태 여기에 있는 이 제시된 금액도 이 회사의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하고 네. 그다음에 전망, 성장 전망 이런 거 살펴본다면 가격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월 2일 자료 바탕으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과 같은 실적의 주가라면은 22년 PER은 9.4배, 23년은 8.8배 네. 정도가 된다는. 그리고 골프존하고 연관된 아까 기업 중에 골프존 뉴딘홀딩스를 먼저 볼까요? 네. 사람들은 이제 골프존 뉴딘홀딩스가 지주회사 성격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지만 네. 실은 골프용품의 유통업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 예. 그런 배경이 60페이지 연간으로 연결 조정을 빼버리면 거의 80%, 85% 가까이가 실은 골프용품 사업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주사 역할도 하지만 네. 사업 지주사로서의 뭔가 조금 본연의 모습이 더 크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그 골프용품 사업이 메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지주회사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오히려 골프 용품 사업을 주로 하는 골프 용품 업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상장 예정으로 잡혀 있어서 골프 용품 주도 사업을 하는 회사를 골프존 커머스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네네네. 설명을 바꿔서 좀 IPO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그 회사를 빼놓으면 그 네. 회사가 또 메인이 돼서 네. 주가는 또 그쪽에 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제대로 하면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골프존도 지배 구조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예, 이게 퍼센테이지 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계략적인 이제 그 그림이라도. 네네. 그래서 골프 비즈니스 쪽이 있고 나머지 기타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골프존이 있고요. 뭐 골프존 카운티 중간에 보이네요. 그다음에 코넥스에 있는 골프존 데카 뭐 이렇게 요 정도 엄청 많네요. 형성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밑에서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회사 이거는 이제 지분만 살짝 나온 거 그 뒤에 보시면 66, 67에 회사 그 사업 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 연결 회사들, 네. 그다음에 출자 회사들 리스트를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프존 유통이 가장 지금 상장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제 네. 매출액 규모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존 카운티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회사들을 총 운영하는 자산 관리. 예. 예. 그래서 골프존 카운티가 이번에 또 상장 예정으로 잡혀 있고 그 밑에 67페이지 보시면 코스닥의 골프존 그 블록 처리한 데가 네. 단기 순이익이 이제 최근 재무제표라는 게 뭐 작년 기준이겠죠. 764억이었죠. 네. 근데 골프존 카운티가 777억이네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요 표에서 좀 한참 들여다보기는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골프존 카운티가 이제 상장 추진 중에 있는 거고 골프존 카운티가 상장 추진 중이고요. 아까 네. 이제 위에 있는 골프존 유통도 네. 위에 보면 단기 순이익이 이제 180으로 나와 있네요. 골프존 유통에. 네. 아마 올해는 이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골프존 그룹도 계열사들 상장이 굉장히 많기는 하네요. 네. 근데 이 중에 지금 아무래도 숫자가 나오고 상장할 예.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 회사는 골프존 카운티와 골프존 유통. 근데 뭐 이렇게 뭐 적자 상장, 특례 상장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실적을 내고 있어서. 예, 실적이 더 나오고. 아직은 뭐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청구한 게 승인이 나면 네. 뭐 내용이 나오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우선 골프존 운영하는 데에서 지금 수익률이 30%대잖아요, 평균이. 네. 이 회사는 그 평균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30% 이상은. 그 다음에 지금 매출액이 한 뭐 2천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30% 넣으면 한 700억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골프존은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네. 아까 그 이제 거리 측정기 관련 VC. 회사가 VC가 있습니다. VC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뭐 하도 사람들이 골프 치신 분들은 보이스캐디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고 광고도 많이 나왔으니까 보이스캐디에 네. 이니셜로 해서 VC가 된 거고요. 그 보이스 캐디 약자구나. 네네. 네. 일종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네네. 이제 뭐 거의 그냥 포크레인 거리 측정기 하면 이런 것처럼. 보이스캐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말로 알려줬는데 요즘 시계를 주고 그래픽으로도 좀 주고 이제 레이저형으로 해서 뭐 높낮이도 고정해서 알려주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시계형이 있고요. 레이저형이 있고
아까 이제 일부 스윙 연습하는 론치 모니터도 있고 음성형이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매출 차지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시계형하고 레이저형이 주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 VC라는 회사는 그러면 거의다가 거리 측정기. 거리 측정기가 3가지 정도 되고요. 아까 예. 시계형, 레이저형, 음성형. 음성형이 원래 보이스 캐드였죠. 근데 론치 모니터나 시뮬레이터 이런 시장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연습장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습장에는 이런 특히 이제 시뮬레이터죠. 시뮬레이터 시장은 그렇게 많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알아서 본인이 나가는 거고 만족해 하는데 네네네. 옆에 이제 좀 지원 시스템이 좀 있는 데가 최근에 좀 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침투율이 낮습니다. 그쪽은. 약간 그거는 저긴가요? 그러면은 야외 연습장에다가 네네. 스크린 골프 실내 같은 연습장, 거를 실내 연습장에. 거의 합친. 네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조금씩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49페이지 보시면 그게 좀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지금 서서히 좀씩 시장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고, 론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좀 사용하지 않는. 그죠. 뭐 발사각, 네, 뭐 스핀, 뭐 회전 속도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이거는 오히려. 이것도 뭐 GDR 가면 다 나오기는 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니까 국내도 좀 수요가 있는데 이제 해외 쪽에도 요걸 좀 판매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기 그리고 느낌이 이 회사의 장점이 아마 골프를 치시면 아시겠지만 그 홀 때 이게 보셨죠 많이? 그린 위에 예. 뭔가 그 홀컵에 박혀 있는 꽂아놓는 이것도 광고 역할을 하는 거네요. 광고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APAL이라고 그래서 오토핀 로케이션의 어떤 솔루션에 위치 GPS 정보 같은 거. GPS 정보를 줍니다. 이게 광고판이 아니라 네. 위치 정보를 약간 뭐 위치 정보를 줘서 SKT하고 제휴를 했거든요. 그래서 SKT하고 같이 제휴돼서 이게 시계형하고 같이 하면 우리 시계를 보면은 앞핀, 중핀, 뒷핀으로 해서 3개 정보를 줘요. 네. 시계에 지금 나와 있는 뭐 갤럭시 워치나 대부분 그것들이. 근데 일반 스마트 캐디 소프트웨어도 저 쓰고 있는데 그렇게 주는데 얘는 여기에 가입이 되면 바로 이 얘하고 연동이 돼서 정확한 미터를. 저는 이제 요렇게 보는 거는 레이저로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시계는 이런 원리군요. 네. 실은 아무리 그래도 기존의 거가 앞중 뒷핀으로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그린마다 이 차이가 어떤 데는 5m일 수 있고 어떤 데는 뭐 10m일 수도 있고 그쵸. 복잡한데 이걸 그냥 평가를 준 거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좌우로도 넓어요. 그래서 실은 정확도를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 약 500여 개 골프장 이상에서 221개까지 얘네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 중이고요. 요런 거는 이제 적어도 한 80타 때, 뭐 요런 분들이 이제 90타 때 뭐 백돌이들이 막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약간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화로 잡다 보니까 여기 몇 미터예요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하고 몇 번 주세요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보다는 본인이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VC라는 회사가 그냥 그 거리 측정기만 파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다양한 또 기술이 많이 있는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냥 단지 똑같이 카피해서 레이저형만 한다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핀 어시스트라는 기술도 있고 RTK라는 기술, 뭐 센티미터 단위로 오차를 줄이는 기술이라고 돼 있고 향후에는 이 회사가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잠시 얘기한 거지만 퍼팅 라이까지도 봐줄 수 있다. 라이까지도 여기 보니까 뭐 비슷한 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여기 이제 3D 스캐너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형까지도 다 데이터로 입력을 하거든요. 골프장마다. 이거 옛날에 그 다음이나 네이버가 로드뷰 전국에 다 사진 찍으러 돌아다녔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여기 그 51페이지 밑에 보면 그린 언듈레이션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에 이거 뭐 라이 각 봐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왜냐면 노캐디 우리가 이제 캐디 분들 의존도가 높은 게 실은 거리도 있지만 그린에 올라가서 라인을 봐주는 게 훨씬 되게 어렵죠.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훗날에는
손목에 차고 있는 지금 시계나 DB를 구축하고 있고 요거하고 시계하고 같이 연동이 된다면 그만도 가능. 그럼 또 이것도 좀 더 비싸게 출시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하여튼 기술 계속 기술 개발로 해서 예. 골프 쪽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 기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저는 이 VC 보면서 옛날에 진짜 한 10여 년 전에 블랙박스 기업들이 자꾸만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그 블랙박스 기업들이 처음에는 되게 핫했지만 나중에는 바로 레드오션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자율주행이나 아이다스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 53페이지 보면 이 회사가 다행히 이제 브랜드를 갖추고 있어서 네. 시계형에서는 뭐 6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음성 보이스 캐드는 거의 뭐 높고요. 70% 오래된 네. 브랜드라서 그다음에 레이저형도 지금 30% 차지하고 있고. 좋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군도 보이는 것처럼 확대가 되고 있고요. 네. 아까 그 VC 론치 모니터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좀 인정받는 게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오히려 더 해외에서? 네. 우리나라는 별로 좀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는데 미국, 유럽 증지에서 이제 개인용 휴대용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수출해서 조금 더 매출 볼륨을 더 높여야 될 테고요. 근데 이제 아까 골프장 운영 쪽에 남아산업이라는 회사는 좀 그런데 뭐 회사도 괜찮습니다. 아까 50% 마진까지 나오고 골프장에서 크게 매출 성장을 바라기는 좀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제 54개의 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계속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이죠. 근데 그게 그 지역이 다른 데에서 좀 높은 것도 고정비 대비 뭐 4계절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이라서. 남부지방이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좀 장점이 있긴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이 회사가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좀 멀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 수단이 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는 뭐 이 회사가 하는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뒤에 보시면 광주공항하고 무안국제공항이 좀 활성화되면서 그쪽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에서 새로이 또 수요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회사 측에서 기대하는 효과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매일 올 수는 없으니까 1박 2일 뭐 패키지 상품들을 좀 선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레지던스 호텔이나 VIP 좀 확대를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여전히 이 회사가 좀 성장 모멘텀 좀 하겠는데 그 매출 면에서는 좀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게 요금이 아직도 쌉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머니까 그렇죠. 먼 곳은 싸야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데보다 또 싸요. 이건 그 지역에 있는 광주 전남권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담양, 서울보다는 당연히 싸고요. 그죠. 그 안에서도 싼데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카트피도 최근에 올렸고요. 인당 10,000원인데 20,000원으로. 여기가 평일에 85,000원이에요? 회사에서 제시한 거고요. 네. 지금은 좀 1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인들은 이게 지금 현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85,000원 받습니다. 근데 외지 광주가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가면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말 공휴일은 14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한 1, 2만 원, 한 15,000, 2만 원씩 할인해 줍니다. 85,000원이면 갈라 그랬는데. 제가 그 회사하고 뭐 연관돼서 뭘 받은 건 없는데 그 회사 패키지가 있습니다. 패키지가 1박 2일로 하면 20 몇만 원인데 호텔 일시까지 하고 합쳐서면 싼 편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오셨나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 요금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하루 그 그린피 가지고 1박 2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 휴장 기간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1년 내내. 겨울에도. 맞아요. 겨울 골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골프 의류 회사인데요. 그렇죠. 의류 쪽이 또 원체 핫하고. 의류 쪽에 강자는 이제 크리스 FNC죠. 그렇죠. 크리스 FNC. 그 회사가 이제 강자에 맞는데 우리 그 의류 담당이 그 회사 또 커버를 합니다. 이혜니 연구원인가?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좋게 보고 있어서 그쪽 예전에 저도 리포트를 쓰긴 했는데 이제 그 섹터에서 의류 쪽에서 커버를 해서 제가 여기서는 뺐고요. 거기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게 주가면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회사잖아요. 그게 아까 그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올랐어요. 코로나 상황 이전에서도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그 회사의 장점이 브랜드가 다양하다는 거죠. 뭐 팬텀, 핑, 뭐 그다음에 마스터바니 1위인 파리게이츠. 파리게이츠. 맞습니다.
브랜드를 계속 추가하면서 뭐 아무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도 좋게 보는 회사였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가스바적은 상장 이후에 좀 흔들렸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주가면도 지금 상당히 바닥을 기고 있는데. 가스바적이 형지 그룹. 그렇죠, 형지 그룹. 예. 형지 쪽에서 인수를 해서 네. 실은 가스바적이 이제 뭐 프랑스 브랜드였는데 그걸 다 매입을 했죠. 네. 그 뭐 제가 회사 내부 사정을 좀 말씀드린 그런데 네. 85페이지 보면 연간으로 보시면 네. 이 지금 2018년에 900억대를 찍고 난 뒤에 예, 역성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2020년에 되게 다른 데는 다 올라왔는데 예, 좀. 여기는 크게 역성장을 했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브랜드 경쟁력 차원에서 좀 밀렸다고 보면 될까요? 상장 이후에 어떤 뭐 성장통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브랜드가 단일 브랜드라는 새로운 상품, 신상품들을 계속 꾸준하게 뭔가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좀 미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미 2021년에 대표이사분이 바뀌셨어요. 네. 그래서 좀 공격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또 하나는 좀 많이 있던 지점이나 이런 매장들을 좀 안 좋은 매장, 그 수익성이 안 좋은 매장들은 좀 정리를 하고 해서 좀 선택 집중을 통해서 최근에 좀 턴어라운드를 서서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11% 정도 매출 성장이 일어났고, 여전히 이제 영업 적자지만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 보고 있고, 그런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좀 변화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이 이제 좀 독특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거 외에도 한국적인 디자인 넣으려고 90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분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디자이너의 김리을 네. 이분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또 새로운 상품도 만들어내는 거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골프 선수들 후원 외에도 왼쪽에 보면 유통망 재정비가 좀 주요 역할을 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도 색깔이나 이런 패턴을 보면 젊은 층, 20, 30대 층을 좀 공략할 수 있는 브랜드 이런 게 좀 강한데 이게 처음 국내에 상장될 때 초기에 그때 모델분이 아마 이한희 네네네. 그때 광고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네, 그때 했었죠. 분위기가 좋았죠. 네. 근데 지금은 카스텔바적은 목표 주가를 쓰지는 않고 계시네요. 네. 아직 그 턴어라운드 하는 분기별 실적이 좀 올라오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단지 아무튼 이보다는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회사가 또 얼마만큼 또 이제 또 변형을 하는지도 좀 봐야 지금 되겠죠.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91페이지 보시면 뭐 무신사라는 쪽하고 같이 해서 조인트 벤처를 좀 해서 또 새로운 브랜드 아까 브랜드가 좀 약하다고 했는데 좀 유망한 골프 브랜드를 발굴해서 뭘 하겠다 이런 전략도 가지고 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현재보다는 좀 나은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확장해야죠. 브랜드 확장해야죠. 시장은 사실 또 투자자들은 편견하고도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편견하고도 싸워야 되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 좁은 방 안에 스크린 골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들끼리 모여서는 많이 할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또 스크린 골프가 빠르게 확장이 됐고 21년에는 이거 역기저 효과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22년 1분기에도 골프존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그럼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마지막 조언으로 이제 끝맺음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실적. 왜 그러냐면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는 또 뭐 투자자들의 심리도 많이 반영이 되죠. 근데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이 그거를 넘어서거나 이러면 주가는 가는 거지만 또 실적이 약간 그걸 우려감을 반영하는 실적이 나온다. 뭐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러면 또 심하게 심리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골프 전체적인 산업 자체는 코로나가 실은 하나의 산업을 다시 만들어냈고 활성화시켰다고 보지 이게 그것 때문에 갑자기 올라왔다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은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했는데 필드 잔디 위에 젊음이 피어오른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젊음이라는 표현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르신들의 젊음도 같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보면.
그래서 그죠. 아까 60대 예, 20, 30대나 60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오히려 골프존에서 갈고 닦은 실력들을 필드에 가서 더 펼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그런 숫자들은 안 나올 거다.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저는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골프 산업 자체는 이제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안착됐고 일시적으로 골프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게 흔들리진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용품이나 의류는 국내 해외 이거 상관없이 이미 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골프장 가격을 좀 현실화시켜서 퍼블릭 쪽을 좀 어떻게 낮추는 방향? 아니면 아까 노캐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조정할 수 있는지 더욱더 대중화될 수 있도록.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회원제보다 퍼블릭 요금이 더 비싸다는 건 이건 좀 처음에 의도하고는 좀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배짱 영업.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조정이 된다면 조정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대한 우려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성장세로 더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린피도 그렇고 비싸니까요. 한번 라운딩 나가시면 많이 치고 오십시오. 한 100개씩 치고 오십시오.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항상 100개씩 치고 오거든요. 오늘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 연구위원님 모셔서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다음에도 또 한번 우리 또 공부 많이 또 시켜주십시오. 다른 거로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